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조세총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6강 시간입니다. 6강 시간인데요. 상당히 오늘 하는 6강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문학원에서 강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출제 의도 보실까요? 자, 내용이 좀 여러분들 좀 난해합니다. 먼저 읽어보고 문장 한번 읽어보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출제요. 담보권 설정에 관계없이 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자,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면서 자금이 부족해서 근저당권 설정했어요. 은행에서 빌려왔어요. 아파트가 5억짜리인데요. 은행에서 빌려왔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바로 담보권이라는 것은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은행에서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당연히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세금도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세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건이 만약에 경매가 나온다면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을 설정한 금액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줬지만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먼저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는 일반인 채권자들은 이 근저당권 설정은 배당 요구라는 말을 써요. 배당 요구를 하는데 국가기관은 교부 청구라고 그래요. 교부 청구.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법원에다가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교부 청구라고 하는데 이때 먼저 교부 청구에서 받아갈 수 있는 그 당해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이때 재산세나 자동차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를 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를 내죠. 농어촌 특별세 20% 냅니다. 그리고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인데 은행에 근저당권 2억 설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못 갚아서 그 근저당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당해세,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상속세, 증여세가 먼저 교부청구에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보다 먼저 받아가는 당해세는 어느 것인가 하는 게 이걸 암기하세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상속세, 증여세가 먼저 교부청구에서 배당을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에서 경매 시간에 배울 텐데 우리 세법에서는 좀 어려운데 제가 실무적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 여러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5년이 있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자가 권리를 못하게 되는 기간이 되겠죠. 그게 소멸시효인데,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면 소멸되는 겁니다. 이게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국세 같은 건 얼마냐? 5억 원 미만입니다. 5억 원 미만을 안 낼 때 5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억 원 이상일 때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 10년 동안 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중단 사유입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는데, 이 10년 사이에 납세 고지를 했다. 고지를 발부하게 되면 다시 중단됩니다. 거기서부터 10년입니다. 예, 납세 고지 또는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납부 최고입니다. 최고장을 보냈어요. 언제까지 세금 안 내면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행정기관이 교부 청구입니다. 예, 세금 못 내가지고 압류했는데 그 법원에다가 배당금 받으려고 교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압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중단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5년에서 10년짜리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는 납세 고지, 독촉 또는 최고장, 아니면 교부 청구 또는 압류했다면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수준 있는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세목 과세권자, 과세관청이 어디냐? 과세권자를 물어보겠습니다. 과세권자. 예.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어디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경기도 도지사가 남양주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김포시장한테 위임해가지고 취득세를 대신 받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고요. 등록면허세는 이거는 도세이면서 굿세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도세이면서 굿세가 된다. 예. 도세이면서 굿세. 시세, 군세가 아닙니다. 도세와 굿세에 해당하고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시, 군, 구가 되겠고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입니다. 네.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이면서 광역시세이면서 시군세가 된다. 특광시군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입니다. 특광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역시 특광도입니다. 여러분, 암기는 이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이 취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세와 굿세, 재산세는 시군세, 이거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거 지방교육세도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6가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푸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다시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도세와 굿세, 재산세는 시, 군, 굿세, 지방소득세는 특광, 시군세,
지방교육세 특광도, 지역자원 시설세도 특광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절대 문제 푸는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세의 구제제도는 무엇인가? 자, 지방세의 구제제도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어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했습니다. 예, 신고하고 냈는데 아마 좀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잘 몰라서 취득세를 좀 적게 냈습니다. 적게 냈어요.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행정기관에서 당신 취득세를 적게 냈으니까 얼마 징수하겠다 하고 과세 예고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익금 얼마 내라 하고 고지서를 받은 게 아니라 과세하겠다 하고 예고 통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나는 정당하게 세금을 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또 특별시장, 광역시,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상급기관인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에게 뭐 할 수 있느냐?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과세 예고 통지니까 그래 고지를 받기 전에 적부심사입니다. 네.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세 전 적부심사는 뭐 시, 군, 구청장한테 할 수 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라든가 사전 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억하세요. 3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시도세는 시도지사에게 그러면 재산세 같은 거는 시군구가 되겠죠. 그러나 취득세 같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가 부가징수하는 거니까 도세가 되겠죠. 도지사에게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역시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며칠에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전 적부심사는 30일이 되겠고 예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이제 적부심사 했는데 고지서 세금 내라 하고 고지서가 나왔어요. 부당하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지방세 같은 재산세는 시군구청, 취득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90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계속 세금 내라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판 청구는 어디다 하는 거냐? 역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도 90일 이내 하는 겁니다. 심판 청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에다가 심판원장한테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심판 청구하지 아니하고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는 감사원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 심판원장한테 여러분들이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도 세금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역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90일 이내입니다. 어디에다가? 행정소송은 1심이 행정법원입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항소하는 거죠. 그리고도 졌다. 3심은 어디입니까? 대법원에다가 상고하는 겁니다. 자, 과정이 말이죠. 첫 번째, 과세전 적부심사는 30일, 이의신청 90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90일, 다음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도 90일입니다. 네, 90일. 그리고 1심 행정법원에 하는 거고, 또 행정법원에서 만약에 인용이 안 됐다. 그러면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하고 대법원에다가 상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과세전 적부심사는 30일이라는 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90일이라는 거. 예. 이의신청은 뭐 시장군수구청장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한테, 심판청구는 조세 심판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심사청구는 감사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면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금 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지방세나 국세의 구제제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들을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구제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세 총론 강의를 6강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취득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다 끝나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직접 풀어드리는데 제 강의는 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밑에 여기 있는 강의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텍스트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 필요 없이 필기도 필요 없이 반복해 가면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문제가 솔솔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취득세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